애플은 2022년 기존 워치 시리즈 중 새로운 라인업인 울트라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확실히 라이트하게 쓴 기존 유저들보다 모험가들을 위한 워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시리즈였습니다. 1세대 울트라의 출시 이후 1년 뒤 출시된 2세대 울트라를 약 한 달 정도 사용해봤는데요. 오늘은 기존 워치 시리즈 4를 사용하던 유저로서 이번 울트라 2세대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함께 애플이 울트라를 통해 워치 시리즈가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울트라를 사용해보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존 시리즈 4는 하루 정도 사용하고 집에 돌아와보면 보통 방전되어 있거나 10% 이하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여행을 간다거나 장시간 야외에 있게 될 경우 충전기가 그리워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 울트라는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충전을 한 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보니 한 7%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스펙상으로도 최대 36시간, 저전력 모드에서는 최대 72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크기가 커진 만큼 배터리의 용량도 커져서인지 더 발전된 배터리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TPO OLED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전작과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존 시리즈 4의 디스플레이는 10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울트라는 3000니트의 밝기로 약 3배 정도 더 밝아졌더라고요. 애플에서도 애플이 만든 제품 중에서 가장 밝은 제품이라고 말한 만큼 밝기에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밝기도 밝기이고 디스플레이 자체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 보여지는 정보의 양도 정말 많아지게 되면서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5부터 지원했던 상시형 디스플레이는 타사 제품들의 AOD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표시되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디스플레이 픽셀 개수도 울트라는 410x502 픽셀, 40mm 워치는 324x394 픽셀로 픽셀의 개수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작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던 저로선 49mm의 울트라가 과연 저의 손목에 잘 어울릴지, 시계가 아닌 전자기기를 손목에 두른 느낌이 날 것 같았지만 손목이 얇은 남자의 손목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확실히 애플이 울트라 시리즈를 통해 겨냥하는 타겟이 모험가인 것만큼 그에 맞게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미니멀을 좋아하는 저로선 기존 시리즈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지만 현재 시리즈 9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왔기에 이런 약간의 러기드함의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옷의 두께감이 증감에 따라 두꺼운 옷을 입을 때마다 옷에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디자인에 관해서는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 뚜렷한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제 지인이 디자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전 무조건 고민 없이 가라고 할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애플워치를 구매하실 때 이 애플워치의 성능과 칩셋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트라 시리즈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퍼포먼스라는 전문가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의견은 전문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애매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다이빙을 즐겨하시는 다이버분들에게도 굳이 울트라를 선택하기보단 더 나은 브랜드의 다이빙 스마트워치가 있기도 하고, 등산을 즐겨하시는 산악인에게도 굳이 울트라보다 더 나은 등산용 스마트워치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이런 걸 즐겨하시는 모험가보다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성능을 매우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울트라보다 같은 칩셋을 탑재하고 있는 기본 시리즈 9을 고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만, 이제 곧 10주년을 기념하는 애플워치가 나오는 만큼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기종 모두 S9 칩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기 칩셋과의 차이점은 뉴럴 엔진을 탑재하여 머신러닝 작업이 약 2배 정도는 더 빨라졌고, 그로 인해 더블탭 제스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플워치를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당연히 공감하실 텐데, 가끔 손이 없을 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확인할 수가 없어 코로 확인하거나 어떻게든 터치해보려고 노력해봤을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 이 더블탭 제스처를 사용하면 정말 편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말한 부분은 바로 직관성이 살짝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이게 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데 살짝 루즈하게 착용하면 아무리 두 손가락을 두드려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지인들이 애플워치가 너무 비싼 편이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합니다. 사실 애플워치가 타사 제품들의 스마트워치보다 더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플워치가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사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애플워치는 정확히 액세서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고가의 스위스 브랜드의 시계들은 휴대폰에 뜨는 기본적인 알람도 표시 못해주는데 1000만원이 넘기도 하고요. 시계라는 액세서리를 애플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시계를 찰 수 있다 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기존 시리즈들의 가격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울트라는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거나 온전히 액세서리를 받아들이는 분들을 제외하면 114만9천원이라는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워치 울트라 2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보았는데요. 애플워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하다고 생각이 들기에 정말 오랫동안 기변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시리즈 10을 존버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애플워치를 온전히 액세서리로 받아들이시고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울트라 추천해드립니다. 배터리 타임으로도 매우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다이빙 한번 안 해본 종원이었습니다.